안녕하세요. 중도돌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65%,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녹화를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마이크 버튼을 끄고 녹화를 했더라고요. 뻘짓을 뻘짓을 했다라는 것과 어제 영상을 보셨으면 좋았을 만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거. 말이 나오지 않아서 뭐 감각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굳이 제 방송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와도 그렇지, 여기까진 가겠구나, 저기까지는 어쩌고 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좀 아쉽다 라는 거. 그리고 일단 어제 영상 이후로 주가가 올라왔고요. 일단은 목적지에 일단 1차적으로 뭐 했다? 닿았다. 코스닥 740포인트 오늘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번 달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 이틀까지죠. 이번 달 말이 이번 달 75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 2월달이죠. 잠깐만요. 지금 2월달인가요? 1월달이죠. 2월달도 상반기 부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다. 하반기는 상반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지켜보자. 그 상반기라는 게 그냥 반기, 말 표현이 그러네요. 2월 중순 전까진 괜찮다. 중순 이후는 중순 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엔 750을 넘어서면 박스권이 아니라 한 차례 더 위로 안착할 수 있는 그림 분명히 만들어낼 거라는 거고요. 780포인트 부분까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750을 고점 잡고 720에서 710포인트 정도까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결국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아이고 요것도 큰 하나의 박스죠. 이 박스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예요. 그 자리가 뭐다? 750이다. 결국엔 750을 넘기냐 못 넘기냐가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죠. 넘기면 며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고, 다시 못 넘기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거고, 결국 요 밑에 갭자리 매꾸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 오늘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어제 못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했다라는 거고, 뭐 어제 영상에서 여기 자리에 대한 매물대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뭐 이거 모르시죠? 제가 말이 안 나왔으니까. 어제 영상에서 여기 자리에 대한 매물대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뚫어야 된다. 일단은 뭐 했다? 얘도 갖다 놨다. 결국 코스피, 코스닥 같은 위치다. 지금은 키 맞추기가 없어요. 바닥을 눌러놓고 위로 올라오면서 당연히 상승률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모양의 차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왜? 기존에 적게 올랐으니까. 뭐가? 코스닥이. 결국엔 올라가 있는 위치, 시간의 차이뿐이지 올라가 있는 위치는 동일선상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한 차례 희석시켜 버렸으니까. 기존에는 확실하게 확연히 이게 코스피, 이게 코스닥 확연히 차이가 나서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얘 여기 올라와 있는 거고, 얘도 요런 그림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엔 분명히 요만큼에 대한 갭 차이가 여기서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한번 눌렀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희석시켜 놓은 거예요, 그림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 된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코스피는 이번 달 1월달 2500포인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뭐다?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1차적으로 2500포인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관건. 그러면 2480, 2500을
따지시면 되고요. 2500을 넘어서면 2550포인트까지 또 바로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인 건 이 25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하고 그럼 2500포인트와 2550 그리고 2600 요 자리의 관점으로 시장이 뭐 해야 된다? 아이고 너무 많이 잡았네요. 그렇다면 요 자리와 요 자리의 관점으로 박스를 만드는 게 뭐다? 시장이 긍정적이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는데 긍정적이다. 여기서 안착해서 놀 거냐? 아니면 다시 요 밑으로 내려 앉을 거냐예요. 여기 뭐야 공간 비워놓고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오늘의 고점까지 여기서 놀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관점으로 시장 바라보셔라. 이평선의 위치에서도 남아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죠. 위에서 찍어 올라오는 이 이평, 장기평선을 누를 거고 밑에서 찍어 누르던 이 이평을 내려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위로 올려놓고 횡보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놔야 누르던 이평이 잡아 올린다고요. 그러면서 밑에서 단기평선도 기어 올라오고 위에 있는 장기평선 찍어 누르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엔 뭐한다?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치고 올려야 되는 거고 이도저도 아니라면 이제는 뭐다? 이평선을 맞고 밑으로 눌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캔들이 이평을 마주 나가기보다 이평이 캔들을 따라오게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어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장이 뭐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는다. 크게. 대신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호재가 있어서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됐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물 위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호재를 엎어서 계속 들어 올리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가라앉았거든요. 땅바닥에 단 거예요. 땅바닥에 닿아서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빨대를 땅바닥에 꽂으니까 땅에 있는 이 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숨을 쉬는 연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우적거리다가 눌리다가 바닥을 잡고 발을 뒤진 다음에 점프하니까 기존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수영을 못해 힘든데 바닥을 잡고 점프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뭔가를 올라타면 버티다가 또 한 차례 올라가는 건데 못 버텨내면 다시 주저앉겠죠. 그런 자리 중에 하나다. 결국 더 이상의 나올 만한 악재, 대외적으로 뭔가 금리 인상도 우리가 생각할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예전 같은 활성은 아니다. 왜? 돈은 한정되어 있다. 예전에 100억이 돌았으면 지금 한 20억 도는 거고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니까 이 나머지 80억 중에 기껏해야 5억 정도가 눈치 빠른 누군가는 먼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아직 75억은 그대로 관망이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코스닥은 기존의 물량들이 들었다 놨다를 했단 말이에요. 외놈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결국엔 껍데기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종목들의 안에 있는 수급이. 그걸 어제부터 뭐하고 있다? 슬금슬금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물량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는 체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목소리가 안 들어갔다라는 거. 결국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건 어느 정도 시장은 큰 하락은 없을 수 있다 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꾸준하게 산다라는 거죠. 그죠? 왜? 전쟁이라든 뭐에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대형주는 간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어차피 지들 물량이고 어차피 지들이 지금까지 못 팔았고 주가는 눌렸는데 그러니까 뭐한다? 올라간다. 그래서 어디 닿으면은 몰빵해라.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몰빵해라. 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관점이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겠죠. 왜? 여기서부터 이제 누르면서 이 물량을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물량이 언제 나가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곱버스 한번 볼까요? 곱버스 많이 빠졌죠? 확실히 내려앉았죠. 그죠? 요 자리도 깨고 내려앉았고 기존 영상에서도 3,000원 다시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는 거고 못 올라타면 주저앉는다. 그럼 이제 얘는 주봉과 월봉의 기준으로 구름대 하단 2,680원을 이탈하냐 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 자리 이탈하면 2,500원 정도에서 뭐 할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00원에서 2,600원 사이. 거기서는 무조건 뭐 한다?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나온다. 시장은 한번 출렁일 거다. 그 시장의 출렁임이 이 반등의, 이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선이에요.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흔들림도 달라진다. 결국 떨어질 때 갭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의 흔들림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대부분 많이 상승을 해서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부터 공부방 진행을 해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에 8시에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공부방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3개월 기간이고 인원은 어느 정도 제 생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뭐라 그럴까요? 일단 제가 차트를 보는 관점 그냥 제 모든 걸 쏘아 붙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실전 매매가 될 수 있게끔 공부를 가르쳐 드릴 생각이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어제 안내 영상을 찍었는데 우리 기가 막히게 맞았다는 어제 94,000원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렸었거든요. 하고 올라오면 10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 이 이상은 뭔가 이슈가 강하게 터져줘야 된다. 그러려면 나경원이가 출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하면 이건 단기적인 이슈로 가요. 안철수를 이겨먹을 누군가가 있냐 없냐의 차이니까. 안철수가 당선될 거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단기적인 슈팅은 나오더라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재료의 이 기간이 얼만큼 얼만큼 진행될 거냐예요. 그 역할이. 결국 이 안철수에게 약간의 위협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나경원이 나와도 나경원이 인기가 많아도 어찌됐든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가 뭐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자니까 남자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인데 어찌됐든 오늘 위에서 도찌 모양을 만들었고 거래량도 좀 터졌다. 결국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위에서 매도세가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그런 기준에서 이제는 위로는 98,500원 위로 올라타는지 보시고 98,500원 위로 올라타면 다시 또 10만
원에서 102,000원대 확인하러 갑니다. 어찌됐든 요 갭자리는 안 메꾸는 게 좋고, 혹여나 이 갭자리를 메꾸러 가더라도 얘는 9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요 자리 이탈하면 그냥 단기 이슈는 끝이 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일 주가가 눌리더라도 95,000원 위에서 버틴다. 95,000원을 깨더라도 다시 95,000원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98,5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 왜? 월봉과 주봉이 조금 더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있어요. 대신 그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의 단기적인 시점에서 가능한 거지, 시간을 버티면서 여기서 깨작깨작거린다? 그럼 뭐다? 별 볼 일 없는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엔 지쳐서 흘러내린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좀 뚫어 올렸죠.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급등주의 차트의 모양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림인데, 오늘 17% 정도 상승을 했다가 윗골을 달았어요. 오늘 좀 윗골을 단 종목들이 많아요. 상승장이긴 상승장인데 좀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 왜 윗꼬리를 다냐? 오늘은 가는 종목이 많다. 그렇다면 돈은 한계가 있다. 이 종목 올려놓고 이 종목 팔아서 다른 종목도 후려치고, 그러니까 윗꼬리만 미친듯이 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다가 실망매물 떨어지는 거고, 그런 기준인 건데요. 자, 어찌됐든 기존의 고점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15,500원 기준, 15,500원 혹은 15,000원까지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한 번 더 간다. 2만원 확인하러 갈 수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위로 열려있는 자리가 분명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요 자리는 코덱스 였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거질 없는 자리다 보니까 원래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 건지 코덱스의 흐름인 건지까지는 뭐 거래량이 있긴 있네요. 원래 상장되어 있는 자리네요. 대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자리긴 한데, 매물 소화는 분명히 조금은 필요하다. 그런 매물 소화를 뭐 하는 자리?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윗꼬리를 단다.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그래도 이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 2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루아침에 들어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다는 거고, 결국엔 이 윗꼬리를 달았으니 여기서 또 바로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은 16,000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의 기준인 거고, 16,000원을 이탈한다면 15,000원 기준으로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움직일 수 있다. 15,000원을 깨면 14,200원까지 밀렸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15,500원을 못 넘길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옥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죠. 얘도 윗꼬리를 강하게 달았죠. 서울옥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슈를 좀 받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 단기 고점, 즉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자리라면 무슨 자리다?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자리예요. 누군가는 샀지만 누군가는 팔았다. 그래서 윗꼬리를 단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기준인 거고, 그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말 그대로 확인을 하고 내려온 거냐, 정찰병을 보내서 확인시키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뚫어 올릴 거냐, 아니면 확인을 했는데 내가 이겨먹지 못하겠네, 뭐다? 후퇴하자. 자, 친구들 불러야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찰병만 보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인력을 내가 데려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인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기껏해도 22,000원이다. 22,000원 이탈을 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뭐다? 얘는 20,000원 초반까지는 밀었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24,000원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각도가 급하다. 이 급한 각도 이탈하면 뭐한다? 단기적인 상승의 포지션은 끝나는 거예요. 내일이죠. 내일은 시가를 그렇게 눌러놓지 않고 바로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 추세를 이어간다. 그럼 내일 하루도 상승한다. 그 상승이 고점을 넘길 거냐 넘기지 못할 거냐의 기준인 거지. 시세는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누르지 않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짧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전쟁 관련해서 뭐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또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속보 형식으로 나오죠. 좀 지겹네요. 그죠? 뭐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럼으로써 오늘 중앙에너비스, 뭐 GSE 이런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위에 있는 저항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자리인 거고, 기존부터 계속 흐름을 만들어낼 때 이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서 그런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혹여나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면 주저앉을 수 있는 거고, 전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뚫고 올라가는 자리인 거고,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인 거고, 하나의 박스권인 거고, 이 박스를 뚫어 올리면 단기적인 매물을 한 번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전쟁이 이어질지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인 거는 다시 24,000원 위로 안착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점. 24,000원 위로 안착하면 27,000원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4,000원을 안착하지 못하고 오늘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21,500원 깨냐 깨지 않느냐. 21,500원 깨면 결국에 또 2만원 초반까지 내려앉아야 된다. 즉 24,000원을 지지받을 거냐 21,500원을 지지받을 거냐, 이 관점으로 이 종목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GSE도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오늘 주가가 쭉 올라왔으니까 얘는 4,400원 이탈하면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5,350원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5,350원을 뚫어 올리면 또 한 차례 6,300원대까지 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박스권이다. 요렇게 박스권, 얘도 오버슈팅 자리, 오버슈팅 자리, 언더슈팅 자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다. 결국 모양은 개념은 같다. 모양만 다를 뿐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러면 4,400원 아까 말씀드렸죠? 4,400원 말씀을 드렸지만 요 중간값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 중간과 여기의 중간값이 4,700원이다. 즉 4,750원 부근이다. 즉 4,750원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한 번 더 쏘겠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방산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로템도 어느 순간 방산주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눌렀던 이 흐름을 오늘 올려놨어요. 그럼 내일 29,000원 기준으로 버텨내는 그림이냐 버텨내지 못하느냐예요. 버텨내면 이 박스권을 비이상적으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는 31,000원에서 32,000원대를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렇지 못하고 시가 형성을 밑에서 확인한다면 결국 또 요 안에 가둬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